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 가을 부동산 이 불장에 대한 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신 것 같아요. 연월차를 소진을 하시고 이렇게 평일에도 부동산 임장을 다니면서 그들이 꼭 가을 전에는 이 부동산을 마련하겠다,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그 신념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뭐라 해야 될까요? 특히 공급이 없는 지역은 특히 서울 포함해서요. 올 가을장이 얼마나 상승할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무주택자, 아직까지 주택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은 가을 전에 반드시 이 더운 여름, 매수자가 좀 적은 이 더운 여름에 꼭 마련을 하시는 편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뉴스인데요. 공급 앞에 장사 없네. 미분양 늘어난 대구 부동산. 자, 대구는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로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미분양이 조금만 증가를 했고 지금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대기를 하고 있죠. 자, 보시면은 올해도 입주 물량이 조금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다는 거고 2023년에는 또 더 많다는 겁니다. 24년에는 아직까지 계획이 전부 다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평균보다는 더 많고요. 이게 뭐냐, 입주 물량은 정말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요, 집값 폭등.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서는 신축 아파트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되죠.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 집값 절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자, 과거에 고기값이 비쌌죠.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상당히 비쌌던 거 다 아실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소는 키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이 소에 대한 소를 키우기 위한 이 비용들, 사료 같은 거, 돼지는 수십만 원씩 키울 수 있지만은 소는 한 마리당 한 마리씩 이렇게 새끼가 나잖아요. 돼지는 한 마리에서 여러 마리의 새끼가 나온다는 겁니다. 즉 공급이 많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저렴한 거고요. 소고기는 공급이 적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축이 적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왜? 신축을 사람들이 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열기가 구축까지 미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현재까지 집이 없다면 무주택을 탈출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여기 적혀있잖아요. 공급 과잉의 미분양 속출, 청약 열기도 진정, 새집 수요 감소하고 분양가 상승의 피로감, 규제 무용론, 서울도 공급이 만병통치야, 이렇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역시 대대적인 공급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평범한 투자자입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다른 점이 있다면 방송을 하는 사람이겠죠. 자, 몇 년간에 걸쳐 충분히 신규 주택이 공급된 점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2018년 24,667가구에서 2019년 29,103가구, 2020년 31,1241가구,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인 34,48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구를 다음으로 주목을 해야 될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 역시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한데요. 볼까요? 보시면은 올해, 내년, 내후년 어마어마하죠. 아마 인천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조금 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내년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인천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당장이요. 송도 공급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송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나머지 인천의 부평이나 그쪽은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떨어진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한 지역에서는 전반적인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전세가가 낮아지게 된다면은 결국 밑에서부터 벽돌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뚝이 있다면은 장독대에 물이 차 있다면은 맨 밑에서부터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이 졸졸졸 새어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물의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의 수위가 낮아진다는 것은 수요가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주 물량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셔라. 예, 이겁니다. 남들과 다 같이 그런 공포장에서 환희를 느끼고자 들어가는 거 맞지만은 입주 물량이 앞으로 많이 예견된 곳에 굳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입주 물량 없는 곳에 줄어드는 곳, 지금 현재는 많지만 앞으로 줄어들 곳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를 노리시라 이겁니다. 네, 자 김태경님 반갑습니다. 대굴대굴님 반갑습니다. 저 인천에 새 채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뭐 폭락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 투자 오로지 지금 현재 투자의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박영재님, 대구 2호선 달구벌대로 라인 구축이지만 대란지일 경우 많은 물량 속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 하락은 있겠죠. 네, 하락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께서 소유하고 있는 한 아마 특히 실거주를 한다면은 이 감기처럼 그냥 지나갈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에서는 폭락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혹시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서울에서 갑자기 분양가가 30억짜리가 등장했다 이러면 폭락이 올 수도 있죠. 네. 엉뚱한 지역에서 갑자기 뭐 저기 강북권의 노원구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30억이다 그러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죠. 그런 게 바로 반토막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0억에 분양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정부에서는 최대한 이 건설사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네. 왜? 반토막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홍준표, 저 특정 대선 후보 지지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준표, 반값 아파트법 부활로 강북서 시세 4분의 1의 공급. 시세 4분의 1의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본인이 대표 발의에 11년 전 통과됐으나 이후 폐지된 반값 아파트 법안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내 집 마련 정책을 제시하고 2009년 제가 통과시켰으나 제가 경남지사로 가 있을 때 여야가 합의로 폐기한 반값 아파트 법안을 되살려 강북 대개발을 할 때 대규모로 반값 아파트를 지어 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네, 이 정도의 초강수 공급 물량에 대해서 공헌을 해야지만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로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자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는 안정을 위해서라면 강한 규제가 아니라 완화성의 입주 물량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네, 나와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집값 상승세 경고, 부동산 취약성 확대될 수도. 2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 주제. 임대차 3법 1년 갱신율 57에서 78%, 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기간 중 집값이 펀더멘탈 대비 과도하게 상승, 향후 부동산 분야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지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 이게 전부 다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당연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은 평년보다는 당연히 이 갱신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억지로 전세가를 잡고 있는 것이죠. 전세가 상승을 막고 있는 겁니다. 네, 서류상으로요. 하지만 그들이 또다시 2년이라는 그 갱신 기간이 2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상승한다는 거죠. 조삼모삼이에요, 조삼모삼. 지금 발생할 일을 나중에 미룬다는 거죠. 미룬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집값이 폭락할 날이 올까요? 아까 말씀드린 홍준표 의원의 발언처럼 강북이나 어디든 간에 이 4분의 1 반가 아파트보다 더 싼 25% 수준의 아파트를 공급을 한다면 당연히 집값 하락이 찾아오겠죠.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흘러가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그럼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택지를 구입하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분양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 그거 왜 서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예? 서울 집값 잡겠다고 지방에서 거둔 세금, 법인세 등, 예? 그거 전부 다 쓰겠다는 말인가요?